자율주택에 대해서 갑니다. 저는 자율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좀 같이 토론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분들은 다 아는 잘 모르지만 이틀 동안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로컬 포스트랑 아주 좋은 잡지가 있습니다. 저기 안기수 선생님 지금 발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그 잡지부터 먼저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원자 앞에 나오셔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대부분 그렇듯이 이 먼 기 사람 모이고 가까운 게 사람 모이고 이러다 보니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리. 그리고 이제 주어진 30분의 시간을 가지고 푸드 플랜의 전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과감하게 자료로 제시하거나 또는 평소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대로 다 보존하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 흔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앞에 구성을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뒤에 두었습니다. 우선 보면은 푸드 플랜이 무엇이냐 할 때 지역 단위로 나타나는 먹거리 종합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생산, 소비, 순환, 그다음에 이게 대기 등등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이게 푸드 플랜인데 이미 우리가 다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단위로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다 실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표해보자 하는 게 이 푸드 플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왜 없었느냐, 왜 지금이야 나타나느냐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먹거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었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리 우리보다 더 먼저 이렇게 유럽이나 또는 미국 등등에서 이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이제 세우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밀라노 먹거리에 대한 협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푸드 플랜은 제대로 펼쳐내는 단계는 아니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건물을 어디에 세울까 하는 등등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좀 이따가는 우리 건설업자나 납품업자들이 도시를 하드웨어적으로 건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민들이 이제 살아야 할 도시를 만드는 작업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좀 더 이제 더 논의가 더 진행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는 건설업자는 아니고 납품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먹거리 도시에 살아갈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게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저도 여러 자료들을 보고 발췌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등의 이 푸드 플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시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대개 이제 푸드 플랜에 관해서 이 설명을 하면 이 그림을 가장 많이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푸드 플랜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인생이 모작으로 농업을 선택한 이로 한 7년쯤 지났습니다. 매우 이렇게 먹거리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덕분에 푸드 플랜에 대해서 난 조금 일찍 관심을 가졌죠. 이 푸드 플랜의 세부 실천 과정으로서 이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접근성 확대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면서 각 지역의 푸드 플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푸드 플랜의 유형은 대개 봤을 때 농촌 지역, 중소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로컬 푸드형,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먹거리 보장형,
그리고 현재는 이제 어디에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푸드 플랜은 이런 지속 가능형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학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형 푸드 플랜은 생산과 소비를 아우른 이제 먹거리 경제, 농촌 사회 활성화, 지역 재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이거 우리가 이 주변의 농촌을 끼고 있는 중소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형을 이 말하는 도시, 특히 이제 나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푸드 플랜을 만들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나주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주에서는 어떻게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데 역시 자료에 다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나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푸드 플랜을 이 계획하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해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 지역도 비슷하게 이제 지원센터를 통하고 지역 농민들을 조직하고 해서 도시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많이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 부산은 이 생산이 매우 약한,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이 식량의 5%도 채 부산에서 생산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 들어오는 길을 3일만 막아버리면 부산에서는 그야말로 식량난이 벌어질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 부산은 매우 이제 먹거리 생산은 취약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먹거리 보장형이라 그래서 주로 도시 지역일수록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이 건강 안전,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먹거리 복지와 푸드 플랜이라는 제목은 올해 초에 이제 정해졌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산 중심에서 푸드 플랜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푸드 플랜이 진행을 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쯤 되면은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이 푸드 플랜의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는 관의 일이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 하는 이 내용에서는 그런 어떤 설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설계 이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발표 내용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보장형에 대한 내용도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도시 지역에서 하는 이때까지는 우리 부산보다 더 선도적으로는 유성구라든지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는 이미 먼저 이게 도시형 푸드 플랜을 이제 완성을 했죠. 이런 어떤 비전 하에서 이제 이 도시형 푸드 플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이 자료에 대신하고요. 자,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푸드 플랜은 이런 먹거리 보장형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의 영역으로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그리고 민간 협력 정책이고 시민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도적 논의장을 마련하고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운영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현재 부산시가 설계하고 있는 유형은 이런 먹거리 보장 유형이 좀 더 강하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노력할 분야가 바로 이 지속 가능형 푸드 플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푸드 플랜의 기본 모델에는 이제 우리 먹거리 실태 분석이나 먹거리 생태계 분석 등등을 통해서 이제 실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은 먹거리 경제, 먹거리 에너지 체계,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윤리적 소비 촉진 정보,
먹거리 기반 지역개발, 지역재생 연계하고 또 이 지역 협동 생활 경제망을 구축하고 먹거리 생산, 유통 주체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이제 먹거리 연대 활동이 강해지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이미 부산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몇몇 분들의 노력으로 먹거리 연대가 준비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먹거리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어떤 지속 가능형 프로 플랜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먹거리 경제, 마을자치, 재생에너지, 지역 금융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하고 우리가 우리 사회적 경제 포럼에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던 이런 어떤 앵커 기관 또는 뭐 이 사회적 우리가 뭐 시민적 공공의 실천 이것들이 다 이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이제 정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렇게 이 푸드 플랜을 활용하는 성격들이 앞으로 강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2030년경쯤 되면은 이 지속 가능형 푸드 플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료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제 황무지에 우리는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푸드 플랜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의식 있는 도시 건설자라면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제 살아갈 시민을 중심으로 이거 설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들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 경험해 봤듯이 대개의 어떤 경우에는 건설업자 중심으로 정책 개발업자 중심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게 동참하는 납품업자 중심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갖고 이제 겨우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를 많이 봤죠. 그래서 도시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시민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 지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푸드 플랜은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가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향후에 시민들의 삶을 규정할 거대한 생활 문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의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도시에서 실제 살아가는 시민들의 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살아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건설 단계부터 참여, 협치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 관의 시간입니다. 도시를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시간이라서 시민들의 입장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시민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푸드 플랜을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적 경제 포럼의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푸드 플랜이 정부 지자체의 푸드 플랜이 따로 있고 또 먹거리 시민들의 푸드 플랜이 조금 더 여기에서 가미되어서 방향을 조금 더 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먹거리 감수성 개발 그리고 이 먹거리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정진시키는 일 이것이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먹거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역 단위 계획의 푸드 플랜인데요. 여기에는 먹거리에 관한 각 자치 단위들의 공공적 개입이 종합판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 사적인 사람들의 공익적인 행동에 이 푸드 플랜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전략이 제대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주체의 각성과 행동이 중요한데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의 수혜자이고 그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체가 먹거리 시민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먹는 먹거리, 우리 가족이 먹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시민들의 힘이 가장 중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먹거리 시민과 가족은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음식을 볼 때 느끼는 감수성,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먹거리인지 바른 먹거리인지 또 우리가 먹거리 종류가 뭔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식혜력의 정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음식에 관한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해야만 비로소 이 먹거리 시민의 푸드 플랜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먹거리에 관해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경영자들은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중요한 책임성을 자각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주체는 이제 이 부산시나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첫째는 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주체가 되는 거죠. 내 입에 들어오는 먹거리를 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필요하다 느끼고 개발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다 또 한 칸 이제 동심원상 하나 더 나가면 가족이죠. 이제 이 저도 경험이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먹거리에 가장 이 신경을 쓸 제일 첫째 단계가 어른들이 결혼해서 가지고 애가 탁 나오면은 이 먹거리에 관해서 갑자기 관심이 팍 뛰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애한테 좋은 거 먹일까? 이것을 먹이면 애한테 어떻게 될까를 갖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즉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거죠. 가족은 나를 이제 나보다 한 칸 더 위에 있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단위 경영입니다. 가장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면 이제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지역사회죠. 우리가 지역사회를 논할 때 우리 행정체계에 따라서 그 다음은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 같으면 각 구죠. 이제 구에서 구 단위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이 구의 실정에 맞게끔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특징에 따른 또 포트폴리오가 전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각 단체 운영자들이죠, 그죠? 이 단체 운영자들은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는 스스로 설계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도자, 시민사회 단체, 기초 및 광역단위 도시 경영자, 나아가서 국가 경영자 이르기까지 그 단위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 그것이 이제 이 그런 것의 종합판이 전체적인 어떤 이 포트폴리오의 설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경영자들이 우선은 먹거리에 관해서 이 자기 책임성을 알아야 돼요. 부산시장은 내가 부산 시민의 먹거리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는 부산 시민에게 좋은 먹거리를 공급할 책임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좋은 먹거리를 어떻게든 내는 공급해야 되고 그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책임은 오로지 나한테 있다 하는 이 책임성을 지녀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발표된 우리가 이제 이 뭐 그린 그런 어떤 계획에 볼 때도 보면 그 먹거리의 중요성에는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또 농업은 그만큼 우리 국가 계획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이 후순위로 쳐지고 있고 또 이 농림부마저도 이 우리 부서 중에서 가장 힘없는 부서의 하나에 속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될 농민이나 시민들도 유리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은 이 먹거리에 관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듯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니까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조금 듭니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위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성, 첫째 단위는 나, 두 번째 단위는 가족의 경영자, 세 번째 단위는 지역사회 경영자, 그 다음 나아가서는 국가 경영자 이렇게까지 그 수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의 먹거리 복지 대상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이제 복지 대상이 된 것은 맞지 않죠. 물론 의생활 옷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는 전 국민이 복지 대상을 넘어섰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식주 가운데서 먼저 복지 대상이 된 게 이제 주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앞으로의 주거복지를 실천하고 달성하는 일들이 국가 경영자의 중요한 책임으로 지금 오고 있고 이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시끄러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먹거리 가지고는 그렇게 시끄러운 지경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거복지가 이제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먹거리 복지의 실천과 인식 이것이 그 다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의 대상이라면은 좀 제한적으로 봅니다. 즉 사회적 소외계층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 우리는 소외계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먹거리에 관해서는 지금 국민 대부분이 복지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쌍하게도 먹거리에 관해서는 다 잘 이제 이 제대로 된 어떤 먹거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는 없어서 못 먹는 단계도 있죠. 먹고 싶긴 하나 주위에 없다 보니 못 먹는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몰라서 못 먹는 단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위에서 많은 것은 없어서 못 먹는 단계가 아니라 몰라서 못 먹는 단계의 복지 대상자다. 먹거리 복지의 대상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 먹는 대상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해야 되겠죠. 사회적 소외 대상자 또는 생애 주기별 우리가 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되기까지 많은 먹거리 복지의 대상으로 지금 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청년이나 또는 중장년은 복지의 대상이 아닐까요? 저는 청년도 먹거리 복지의 대상이고 중장년도 복지의 대상이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지금 먹거리 복지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사회 시스템의 개선이나 또는 먹거리 정의를 우리 도시에서 실천하는 일 그리고 먹거리 사막을 해소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먹거리 복지를 개선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죠. 몰라서 안 먹는 계층이 더 많습니다. 이때는 뭐 우리가 학습을 한다든지 인식을 전환한다든지 식생활 교육을 한다든지 식품 교육이 미비되어서 식품을 잘 알지를 못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식생활에 젖어 있다든지 미각 교육이 실천되지 않아서 이 미각이 내가 좋은 먹거리를 갖다 발견하는 감수성을 내가 안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복지 대상자 몰라서 못 먹는 복지 대상자가 이제 우리 주위에는 버글버글하고 나를 포함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복지 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각, 학습 그리고 우리 사회 먹거리 체계 개선이 이제 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애 주기별로 먹거리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영유아나 초중고,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할 것 없이 이 생애 주기별로 나이 부각함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어떤 먹거리 복지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설정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 대상자를 위해서 먹거리 기반 돌봄 서비스 구축하고 주민자치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이 뒤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푸드 플랜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미 푸드 플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왜 그러면 선진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푸드 플랜이 나왔는가 하면 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반발, 글로벌 공급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반발, 이 사회적 경제를 놓고 로컬 푸드라는 개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형 푸드 업체에 대한 시민적 감시가 필요하고 또 푸드 플랜형 사회적 경제적 구축이 필요하는데 이게 뭐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먹거리 체계에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산, 소비, 유통 등 푸드 플랜 관련 조직의 유기적 결합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조직체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보장이나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영역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생태계 안에는 이제 이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교육 등 단계별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 지원을 강화해야 되면서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체 연계체 뭐 보건의료사회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결합하는 이런 어떤 작업이 뒤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생태계도 마을 공동체 이 활성화 기반 조성이나 민간 네트워크 강화, 뭐 공유공간 조성 등등이 이제까지는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어떤 제한적 영역에서 시도됐지만은 이것이 그거 포함해서 모든 삶의 문화를 통괄해내는 이런 어떤 이 공동체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가능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 조성, 뭐 정책 참여는 협치 과정,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나 간에 이 어느 도시나 간에 이거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의 이 푸드 플랜이 되는 게 아니라 관 중심의 행정 중심의 푸드 플랜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 푸드 플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 지역 푸드 플랜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요. 물론 이 인프라 구축 역시 이제 부산시도 포함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푸드 플랜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 속에서 뭐 공유복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 커뮤니티 키친이라든지 뭐 통합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이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제 이 안의 입김이나 그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겨우 이제 그것이 끝나야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구석이 조금 생길까라는 정도로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이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푸드 플랜을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매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저는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가 이 푸드 플랜은 시작부터 농촌 중심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중심이고 기존 농업단체 중심, 농협 같은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바라볼 때는 전문가 조직이나 아니면 기존 농업단체가 이거 이 새로운 사업 유형이구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너희에 찾았구나 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농촌 정책들은 대부분 그런 루트를 밟아왔어요. 이게 대도시보다는 이 뭐 우리가 농업 중심으로 또는 농촌 중심으로 그것도 대농장 중심으로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교육농장이 한번 나타나더니만 갑자기 강남농원이 나타나고 그다음 이것저것 안 되면은 치유농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역시 뭐 우리나라의 92%가 다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민들의 어떤 삶과는 매우 유리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나치게 공공급식 중심이죠. 이건 공공급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푸드 플랜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보면 가정의 조리 기능들이 상실되고 있고 또 이 여기에서 가정의 조리 시간에 나타나는 이제 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들의 기회가 상당히 이제 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로컬푸드는 그 자체로서 좋긴 하지만은 농촌 사회에서 그냥 이 농산물 판매 도구로 전락되고 있고 로컬푸드를 이야기한 본래의 뜻은 상당히 지금 퇴색되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촌 인프라 확충의 기회로 삼고 있죠. 지역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내세우지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 대농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냅니다. 농촌에서 뭐 다 비슷하게 뭐 이게 우리가 뭐 가공센터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통합지원센터를 세운다든지 거의 A에도 그거, B에도 그거, C에도 그거 이게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지나치게 중복되다가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니까 그것을 받기 위한 지자체가 별 고민 없이 그런 어떤 인프라들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많이 중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푸드 플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비용을 지원한다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산시도 이런 용역을 비용을 농림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지금 푸드 플랜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 수립이라든지 비전 스포츠 패키지 조사 이것도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 다르지 않고 뭐 서대문 다르지 않고 또 앞으로의 대도시 어떤 형태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푸드 플랜의 강풍이 한번 끝나고 나면은 각 도시마다 똑같은 이제 이 유형의 어떤 인프라만 남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주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역시 이제 말은 민간 협치가 중요하고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적인 이해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지금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시민사회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역에 중요한 영역에 상관없이 이 각자의 어떤 푸드 플랜을 설계하고 이해하는 노력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운동 진영, 사회적 경제조직체가 그 각자의 어떤 푸드 플랜에 관한 시민적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가 시작하다 보니까 주로 생산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정부서의 전 부서가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지금도 역시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몇 개의 제한된 이 부서에서만 나가고 있어요. 이 정책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이고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되는데 지금 무늬만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중심이 이제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나가서 농산물 외에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먹거리 전 영역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 구축 방식에서 건물 센터를 짓는다, 시설을 만든다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운영자나 운영 방식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생산자를 조직하는과 동시에 이제 도시에서는 소비자를 어떻게 교육하고 조직할 것인가를 갖다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할 일은 이 앞으로 이제 먹거리 보존행을 떠나가지고 향후 이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을 이제 위한 노력을 가야 되는데 지금 먹거리 생태계의 사회적 경제화를 촉진하는 이제 이 지원법이라든지 지원 육성법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런 어떤 산업의 탈자본주의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관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마찬가지로 거의 자본주의 경제나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농업도 아니고 도시 농업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전 누구나 이제 국민 농업, 국민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자기 농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 생각에는 일 안에는 할 것 없이 다 농부다. 근데 농부인데 직접 농부가 있고 간접 농부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이 직접적으로 옥수수를 생산해 왔습니다. 옥수수에 관해서는 저는 직접 농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역시 옥수수의 농부예요. 간접 농부죠. 구매함으로써 직접 농부를 지원해주는 간접 농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농업을 나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농사 지을 때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농부를 지원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이제 나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농업은 농민 따로 있고 농촌 따로 있고 도시 따로 있고 도시농업 따로 있고 농촌농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국민 각자가 하는 국민농업으로 다 귀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드플랜의 기본 취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력과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을 관건이라는 것이 저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에는 여기에 걸맞는 민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작업들 그것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에게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민주 역량이 결집되어서 협치, 주민자치, 시민 참여 등등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먹거리 관련 이제 교육을 강화하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먹거리 관련해서 학교 교육이나 시민 평생 교육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가 식생활 교육들이 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성인 대상의 어떤 평생 교육이 먹거리 교육이 이제 편입되는 데가 잘 없고 이제 겨우 조금씩 그런 말을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자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데 교육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그럼 먹거리 교육을 통해서 먹거리 심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여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푸드 플랜은 그러니까 거대한 생활 문화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 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이 먹거리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거복지 운동이나 먹거리 복지 운동을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항상 주장했던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 이 건설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어떤 생각의 미침이 바로 이렇게 먹거리가 이런 복합적인 위기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고 이 주최한 우리 이 사회적 경제 포럼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백년을 바라고 새로운 시민 사회를 지향하는 바람에는 이 안에도 역시 이제 먹거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어떤 시민 운동들의 확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인생이 모작으로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촉이 먼저 발달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서구 어느 사회를 돌아봐도 먹거리가 그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후손들의 건강성을 이제 끌어올린다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팬데믹 다 같이 겪고 있죠. 이것이 먹거리와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우리 기후 위기라든지 말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먹거리 위기로 다 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당한 기간의 장마 기간이 있습니다. 7월달에 비가 22일이 왔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죠. 물론 바로 우리 먹거리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위기들은 조금씩 다르게 몇 년에 걸쳐서 왔어요. 4월달에 나타난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추위가 여러 가지 과일들을 영하를 다 끌려버리고, 그래서 과일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더위에서 기후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곤충들의 종류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곤충이 지금 생기고 어떤 곤충은 딴 데 가버리고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던 어떤 수정, 벌들을 위한 수정 작업들도 상당히 지금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이전적으로 다른 백년을 꿈꾸고 있고, 이 다른 백년은 지금의 보다는 훨씬 나은 새로운 백년이겠죠. 그죠? 더 못한 백년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먹거리를 빼놓고 나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냥 이념상으로만 새로운 사회가 그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오래 참을 수 있지만 못 먹고는 안 된다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내가 잘 먹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식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들도 역시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푸드 플랜은 관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영역이고, 지금은 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시민들이 진군하여 그 관의 영역에 있는 푸드 플랜은 시민의 영역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이 먹거리 복지와 푸드 플랜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영역은 이제 이 푸드 플랜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그건 거대한 생활 문화의 변화의 첫 징조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백년은 모두가 먹거리와 관련이 있다. 또 우리는 지금 아주 이렇게 이 다중적인 위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이 전점이 바로 먹거리 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드려서 고맙습니다. 예,
저 토론자 세 분 앞에 같이 나오셔가지고 자리해 주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저는 딱 떠올랐던 게 한살림 선언이라는 선언을 31년 전에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이 선언을 하셨거든요. 같이 모여서 한살림 선언이라는 짧은 그 선언의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문명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명으로서는 오랜 지속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저는 먹거리 이야기를 사실 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31년 전에 한살림 선언과 참 유사한 점이 많다. 용어는 다르지만은 그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플랜 이렇게 용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고민들이 단지 그냥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전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공동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발제하신 거 좀 들으시고 이호정 쌤부터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이호정 쌤, 김경환 쌤 하시고 이호정 쌤 하시고 문재영 쌤 하시는 분 할게요. 김경환 쌤은 시의 걸 발제를 시의 걸 용역 같은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조금 더 설명도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좀 더 저희가 이해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인사 드렸습니다만 저는 부산 푸드플랜 지금 용역 발제자께서 말씀 주셨던 천편일률적인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제가 여기서 준비해보지 않았고요. 또 발제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과 발제자께서 이렇게 푸드플랜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참여를 했고요. 오늘 저는 대구에서 영주를 갔다가 지금 이제 여기로 왔거든요. 제가 사는 데는 거창이고요. 거창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굉장히 먹거리 취약계층입니다. 제가 지금 현대의 그 어떤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기존의 먹거리 문제는 기아의 문제였잖아요. 배고픔의 문제였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좀 비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질병,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식품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이게 또 글로벌화되는 식품이 움직이는 거리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위험도 같이 광범위하게 글로벌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식품의 안전성의 문제들, 또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도시의 입장에서는 그 도시의 시민들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로 이제 서구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좀 집중을 해서 구상을 하고 이런 개별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해결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푸드플랜의 어떤 시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이게 발단이 됐는가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사회적 우리 경제의 모든 부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여기에 다 맡겨져 있고 쉽게 하면 민간의 영역에 다 맡겨져 있다는 거죠. 민간 경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를 노정한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에 있던 것을 조금 더 공적의 영역으로 공공성을 띠는 공적의 영역으로 끌려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게 먹거리 관련돼서는 학교 급식이었고요. 애들 먹이는 거를 그야말로 그게 납품하는 업자들한테 맡겨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질 낮은 그런 식재가 좀 공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첫 시작은 이제 학교 급식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영역을 좀 확장을 해보면 공공급식의 영역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푸드 플랜을 수립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 현실적인 지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그거는 학교 급식은 이미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재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과의 연계성 문제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급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푸드 플랜이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기반 자체는 철학적일 수도 있고요. 또 가치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실행이 되는 거를 우리가 지향은 그렇게 가치들을 다양한 가치들을 지향점들을 제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화되고 실행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선순위와 타겟을 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공급식의 영역을 1차 타겟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제가 처음에 부산시에 그 국장님 미래산업국장님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통상 이걸 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 여기는 또 과장님 위에 미래산업국장님이시더라고요. 다짜고짜 묻는 게 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산자 농민을 위한 계획이요 아니면 부산 시민을 위한 계획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대체적인 어떤 관점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질문 자체를 그러면 이렇게 여쭤봤어요. 부산에 있는 농민들은 부산 시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푸드 플랜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 아까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는 저는 불평등의 해소,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의 기본권의 보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지금 생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게 결국은 또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문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리적 소비다, 또 정의로운 소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왜 지역의 농민이 되면 안 되는가? 그래서 그 농민들이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 푸드 플랜을 통해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농민만을 위한 계획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부산 시민 전체를 다 위하는 거고 환경을 위하는 거고 시민 전체를 다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립적 관점보다는 좀 융합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 푸드 플랜 저희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이 계획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업 추진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한 동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관련된 의견들을 제출하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관련된 뭐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시민들의 활동을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교급식을 우리가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학교급식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남기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관련된 그 제도적 기반들, 그래서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가 됐든 또는 먹거리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게 됐든 그 안에는 아마 먹거리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버넌스 체계와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시민들이 오셨으니까 지금 시민의 영역에서 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꼭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그 지방 정부의 정책과 연계돼야만 사업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자발적이고 자구적인 역량에 따라 가지고 사업들을 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뭐 생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어쨌든 저는 생협이 그야말로 이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뭐 아이쿱이나 또는 한살림이 그 매장을 누가 지원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하드웨어를 구축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시스템을 어쨌든 정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제안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게 실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산이 지원돼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원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초기에 첫 번째 그 할 때 저희도 그 관련된 공약 부분을 좀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됐던 게 동네 생협을 만들자, 아파트 단위의 생협을 만들자, 동 단위의 생협을 하나씩 다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전국에 있는 시군과 다 연계시키자, 매칭을 시키자라는 구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 문제 심각하다면 지금 그 아이쿱이나 한살림 같은 그런 생협도 있고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생협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어쨌든 어떤 시민의 가치 역량 그리고 의지 뭐 이런 것들도 이 푸드 플랜에서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제하신 부분에서 그 이제 푸드 플랜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속들이 다 그게 하나씩이 다 의미가 있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푸드 플랜 하면 먹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또는 이거 하면 하드웨어가 다 들어오고 뭐 등등 시스템 갖춰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되는 현상도 있죠. 근데 특히 이제 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로컬 푸드와 관련돼서 아까 이제 그게 뭐 굉장히 왜곡되고 또 대농 중심에 또는 뭐 판로의 하나의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전국에 있는 로컬 푸드에 좀 잘 되고 있는 지역들 가보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잘 되고 있는 지역들 가보면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중소 어른농들이 많습니다. 실제 완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보면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귀농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중소 여성농들이 거기를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로컬 푸드가 일부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뭐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현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체 로컬 푸드가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간 제한 많아요? 그냥 하면 되나요? 공개하셔도 됩니다.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저는 시장의 교육 네트워크의 이효정입니다.
늦게 합류했는데 그래서 발제자님이 그 토론 그 발제문에 근거해서 시설 교육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자님이 푸드 플랜이 최종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좀 맞춰서 보실까요? 네. 근데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그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3대 요소인 환경, 경제, 사회성을 초점에 두고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로컬 푸드형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생산, 지역 소비,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한 초점 뒀다하고 먹거리 보장형 푸드 플랜은 건강 안전,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이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먹거리의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 모두를 이제 발현하는 체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유형을 세 개로 나눌 때 그 로컬 푸드형과 이제 먹거리 보장형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동일선상의 그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언급하신 그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융합이 되고 구축이 된 다음에 실현 가능한 그 유형이 아닐까, 그 새로운 유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신념 중에 하나가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는 게 굉장히 제 신념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형 푸드 플랜이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시간적인 단축이라든지 그 에너지의 효율성은 다른 구군 사례라든지